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어,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싹 끄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괜찮으신 분들은 화면을 좀, 네, 열어주시면, 네, 동시에 다 같이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고 얼굴을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 보여주시네. 네, 이소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저는 생활체육복지학과 학과장 김선희 교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특강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요. 제가 오늘 이제 잠시 기다리면서 한 30분 전에 이제 켜놓고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면서 어,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방송국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오디오 방송이었어요. 대학 방송국도 비디오 방송이 아니라 오디오 방송이어서 오늘 꼭 정시로 돌아와서 오디오 방송을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을 살짝 좀 들었는데 어, 지금 사실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이제 교육 방법들이 도입이 됐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먼 곳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각각 선생님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시대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방법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구나, 다양하게 변화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질문 함께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내용은 제목은 건강톡톡, 활력톡톡, 건강한 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어떤 형태의 건강의 의미도 있고 또 활력을 느낀다는 건 어떻게 활력을 내가 활력 있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도 본인이 느끼는 것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동기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 이 주제를 받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해피 리스타트, 행복을 훈련하다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행복을 우리가 항상 24시간 내내, 1년 내내 행복해, 행복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훈련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요.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해피 리스타트 행복을 훈련하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저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생활체육복지학과 학과장 김선 교수입니다. 저희 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를 수업을 통해서 만나시는데 또 이제 다른 학과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저를 보실 일이 잘 없으시잖아요. 또 필요하시면 저희과 수업을 또 들으시면 선택해 들으시면 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훈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일까? 그럼 어떤 단서들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해? 나는 활력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해? 나는 내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해.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우리 그 국가 자격증 중에 생활스포츠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증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도 있어서 이 내용과 연관해서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피 리스타트 행복을 훈련하다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얘가 왜 또 갑자기 안 넘어가죠? 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뭘까요? 혹시 오디오를 켜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죠?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내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어떠어떠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항상 만족스럽지 않고 내 삶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루에 1분씩, 하루에 2분씩 이렇게 축적되어 가다 보면 하루에서 차지하는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행복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직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가 주신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인들이 일정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A와 B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A와 B의 차이는 뭐죠? A와 B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은 뭔가 좀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대면에서 물어보면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A와 B의 차이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요. A를 보면서 저 사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B를 보면서, 저 사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점이라고 하는 행복의 척도가 있다면 50점은 유전이다. 라고 일단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100 중에 50은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날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신 행복이라고 하는 유전자 50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A와 B는 그러면 태어날 때 똑같이 50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A라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50에서 자꾸 감점이 되어 가고요. B라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 플러스가 되어 가요.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으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유전적으로 타고날 때 설정점, 행복이라고 하는 설정점을 타고나는데 생활을 하면서 A는 나는 뭔가 삶에 불만이 많아요. 뭔가 나한테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49점쯤 된다고 보고요. 또 B라는 사람은 그 1점쯤이 높아지면서 1점이 거의 100점만큼 높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점의 차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요인을 타고나지만 1점의 차이 때문에 나는 행복해.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대. 그래서 유전적인 설정점 세트포인트가 있는데 A와 B의 타고난 성향을 만들어지는 거에 의해서도 그러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유전이야? 그럼 유전 때문에 나는 계속 행복하지 않아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행복은 유전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no!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유전되는 게 아니야. 행복은 만들어갈 수도 있어. 내가 50이었고 너도 50이었는데 내가 1이 빠졌어. 1만큼이 빠졌는데 이 1만큼을 어떻게 내가 그럼 회복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해피 리스타트라고 잡았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의 행복을 선생님들이 지금 생활하시면서 오늘 또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여기는 조금 꾸물꾸물 하거든요. 비가 오면 왠지 또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비가 오면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비가 오면 더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그러면 유전되는 거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삶에서 만족을 느껴 어떤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전된다면 나는 그러면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no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그 AI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뭔가를 물어보면 많은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그 정보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 대답을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What is happiness? 행복이 뭐야? 라고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기쁨과 만족감, 행복감이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복잡한 감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종 긍정적인 경험이나
욕망의 성취, 삶의 전반적인 긍정성과 조화의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만족한다. 내가 어떠어떠한 삶에서 무엇인가를 만족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 1점이라고 하는 차이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이에요. 그럼 그 1점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다시 제가 해피 리스타트 행복을 훈련해보자. 그래서 행복을 훈련하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물론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2023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 약 이제 그 국민들이 스스로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긴 건데요. 이 23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위가 핀란드예요. 핀란드고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이스라엘, 5위가 네덜란드, 미국이 15위거든요. 근데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일본이 47위, 우리나라는 57위예요. 매년 이 순위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는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 많아요. 북유럽이 많고요. 우리나라나 이렇게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순위가 40위권 후반에서 52, 60위 후반, 거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고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행복감은 이제 하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위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세계 행복 보고서 스스로 매긴 행복도 평가에서도 2023년도 우리나라가 57위였고 실제로 이 50위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단순히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소득 수준이 우리가 훨씬 높아서 그럼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소득 수준이 많이 낮다고 느껴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건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 보고서만 봐도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실제로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여자분과 남자분의 이 표정 때문에 1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1점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우리가 표현할 때 50점씩 50점씩 갖고 있는데 A와 B와 그 1점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표정에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그 차이는 내가 설정한 설정값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은 설정값을 50에 두지 않고 또는 100에 두지 않고 49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은 내가 50만큼 태어났는데 51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기준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설정된 행복의 기준점은 대부분 유전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더라. 유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노우지만 실제로 유전적인 그 것들 때문에 나의 행복의 시작점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점의 차이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주제가 뭐 몸도 톡톡해야 되고 마음도 톡톡해야 되고 건강도 톡톡해야 된다는데 그 톡톡하다는 걸 다른 말로 좀 충실하게 만들다, 알차게 만들다, 탄탄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라면 그런 의미라면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행복함을 만들어서 나를 좀 탄탄하게 만들면 어떨까? 나의 몸을 좀 탄탄하게 만들면 어떨까? 나의 마음을 탄탄하게, 톡톡하게 만들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50점이라고 하는 1점의 설정점 때문에 어떤 사람은 49점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50점에서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1점의 차이가 났잖아요. 1점의 차이를 다시 1을 100으로 보는 거예요. 1을 100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요인들 때문에 불행해, 행복해 이렇게 느끼는 걸까라고 다시 봤을 때 경제적인 풍요나 외적인 요인들이 그 1점을 다시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한 40% 정도가 자발적인 행동에서 기인한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선생님들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얼굴을 지금 다 못 뵙고 몇 분은 이렇게 켜져서 제가 얼굴을 뵙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말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을.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제가 이렇게 인연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또 길거리를 지나가면 이렇게 얼굴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저를 알아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 40% 정도의 행복, 그 일정을 메꿀 수 있는 40%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행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와 B의 행복, 아까 우리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요 A와 B, 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요 A와 B에서 행복에서 일정이라는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럼 40%는 뭐야? 라고 봤을 때 일단 봉사활동 같은 것 하나, 내가 남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나? 이 공유, 나의 시간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또 유전적인 성향에 의해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하는지, 또는 감사 일기를 쓰는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 몰입하는지. 지금, 선생님과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지금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시간에, 제가 하는 내용이 선생님들이 공감하신다면 몰입하는 게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조금 공감하지 못한다면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나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발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몰입하는지. 지금 다들 보니까 일하고 계시면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몰입도가 조금 분산될 수도 있겠죠. 일도 하셔야 되고. 또는 관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리고 관점의 전환이 빠른지. 나의 것만 오라. 내 생각이 맞아. 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그래,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빠른지. 또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음미하는지. 지금 한국복지사이버대학에 재학하고 계시거나 졸업하신 선생님들은 사실 학교에 입학하실 때 다양한 목표들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2년간의 학업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도 따시고 그 자격증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러려고 하는 목적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를 다시 행복이라고 하는 일점을 극복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타인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내가 얼마나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풍요 등과 같은 외적 요인을 충족시켜주는 40%, 1점을 극복하는 40%다. 1점을 10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이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1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요? 실천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경제적 풍요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앞에서 보셨던 A와 B, 사실은 제가 A와 B를 그림을 고를 때 동일한 남성을 넣을까? 아니면 여자와 남자를 넣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놓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두 분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이에요.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사람 웃고 있어요. 한 사람 뭔가 하나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단순히 보여지는 그 외면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의 행복을 만들어 가면 그 외면적인 게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 참 고단하게 살았나 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단하게 살면 표정이 어둡거든요. 그리고 고단하게 살면 일단 눈꼬리가 많이 처져 있고 입꼬리가 많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보면 미인 선발대회 같은 거 할 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뭐 요새는 이제 TV 종편을 그러니까 일반 그 방송을 통해서 잘 안 나오고 종편에서 많이 나오던데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대회를 할 때도 출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래요? 미소 짓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발생되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흔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 등과 같은 내적인 요인들이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너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 효과. 우리 이제 지금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행복을 얘기하다가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 단서를 만들어 갈 수 있어? 그 단서라고 하는 건 뭐야? 나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단서는 무엇을 통해 내가 그 탄탄해질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제가 생활치유복지학과 교수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뭐 실기적인 부분이나 임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 한현상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너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위너 이펙트는 뭐냐면, 일단, 선천적인 기질, 그 사람의 선천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타고날 때, 선생님들은 지금 저를 화면으로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송성미 선생님? 화면으로 보는 저는 어떠신가요? 말씀 못 하세요? 지금 장소가 말씀 못 하시는 장소구나. 황우르 선생님은 괜찮으시죠? 네, 황우르 선생님은 첫인상 저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소리 좀 올려, 아, 소리. 마이크. 네, 마이크. 네네. 반가워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화면상에서 저를 처음 보셨죠? 네, 네, 저는 생활체육복지학과고요. 음, 선생님이 보시는 화면상의 저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세요? 되게 웃는 미소가 되게 예쁘셔요. 감사합니다. 네, 웃는 모습이 예쁘고, 그 웃는 예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아, 나쁜 것도 괜찮고, 좋은 것도 괜찮고, 그냥 딱 떠오르는 단어. 되게 긍정적이실 것 같아요. 아,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무슨 과세요? 네? 무슨 과세요? 저요, 식물치유복지학과요. 그래서 김식물이 많구나. 아, 제가 꽃가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그렇구나. 제가요, 여기 지금 뒤에 네. 보면 화분 하나 보이죠? 원래 네. 여기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왼편에 있던 건데, 화면을 탁 틀고 나니까 너무 삭막해서 제가 하나 갖다 놨어요. 괜찮아요? 예, 예뻐요. 네, 이창래 교수님이 주신 화분 하나가 여기 있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 항상 웃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첫인상을 보고, 아, 긍정적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어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은, 아, 그 사람 너무 착하잖아. 그 사람 너무 생각생각 높고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잖아. 그건 타고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게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유전은 아니라고 했지만 선천적인 기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잘 웃었어요. 잘 웃고 그래서 너무 잘 웃다 보니까 가끔 제가 표정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냐고. 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저의 표정은 화나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도 뭐 하루 종일 화나지도 않아요. 화나다, 긍정적일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목소리가 좀 크니까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아.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나의 선천적인 기질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선천적인 기질이 훨씬 긍정적인 측면에 많이 가까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너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뭐예요? 그걸 극복하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선천적인 기질에 나에게 적합한 도전은 뭘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보면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지 감사하는지 어떤 상황에 몰입하는지 관점의 전환이 빠른지 내 목표가 뚜렷한지 이런 것들과 같이 더불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적합한 도전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을 너무 높게 잡으면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높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도전을 나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미 도전하셨잖아요. 한국국제사이버대학에서. 나의 도전은 뭘까? 나의 도전을 통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려고 하는 건 뭘까? 내가 타인과 너무 비교하지 않으면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적합한 도전을 부여하고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서 많은 성공의 경험을 갖는 것. 너무 도전의 난이도가 높으면 성공할 확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지면서 그걸 다시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 이렇게 화살표시를 따라 이렇게 돌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승리자가 되어 있다. 위너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걸 보면 지금 우리 황홀 선생님은 이제 공부를 다시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목적이 있을 거고 우리 송성민 선생님, 이서연 선생님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식센트 미알리의 몰입이론 뭐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나한테 주어진 나의 기량, 이쪽이 나의 기량이고요. 이쪽이 내가 정한 과제 또는 사회가 나한테 주는 과제, 난이도라고 느낀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실력이 30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또는 학교가 내가 따려고 하는 자격증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수치가 한 50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요 상태에 빠져. 불안해지고 걱정스럽고 막 무관심되니까 실패의 경험을 맛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적의 상태를 제가 적절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실력이 30이라면 사회적인 난이도를 가능하면 30에 맞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30에 맞춰. 반대의 경우 나의 기량은 50인데 사회적인 난이도가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너무 권태로워. 지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하살표 점점점 있죠? 이 빨간색 점. 나의 기량과 나의 기량과 사회적인 난이도, 내가 하려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의 난이도, 뭐 급수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난이도를. 그러다 보면 최적의 도전 상태가 되면서 성공의 기쁨을 맛볼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성공의 기쁨을 맛보려면 그 난이도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30밖에 안 되는데 40을 맞추다 보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무료해지고 지루해지고 그만둘까? 그러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걸 시도하고 또 다른 걸 시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난이도의 실패, 나의 도전의 성취의 목표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봐요. 저는 이제 체력식 작가니까 이렇게 스포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많은 운동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이제 뭘 할까? 탁구를 할까요? 탁구를 시작했어요. 초급에서 시작해서 라켓으로 뭐 이렇게 공을 맞추는 것도 연습하고 라켓 연습하고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게 엄청나게 빨리 보여요. 초보 때는. 한 2년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급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느는 게 잘 안 보여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2년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아리에서 한 중급반, 고급반 정도 됐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생각을 해봐요. 나 너무 재미없다. 나 지금 너무 잘하는데 계속 같은 그 난이도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요. 아직 그만할까? 라고 그만하고 이제 중지를 할까? 라고 떨어지는 어느 순간이 생겨요. 요 순간. 요 순간을 우리는 스포츠 용어에서 요 빨간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럼프라고 얘기해요. 근데 슬럼프라고 하는 건 스포츠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삶에도 슬럼프가 있어요. 슬럼프라고 하는 게 생기면 이렇게 자꾸 아까 좀 전에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무관심이 생기고 지루함이 생기고 권태로움이 생기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파란색 점까지 떨어지면 옆에서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지금 식물 쪽에 일하시잖아요. 이런 쪽에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대요. 같이 공부해 보실래요? 라고 권유하셨거나 또는 선생님이 찾으셔서 우리 황 선생님처럼 다시 그래? 이렇게 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힘을 받아요. 힘을 받으면 다시 이렇게 계단 모양이 돼요. 이 계단 모양이 되는 이 점, 빨간색과 파란색 점, 이 빨간색 떨어지는 이 점을 우리는 슬럼프라고도 얘기하고요. optimal experience, 다른 말로 최적의 경험, 절정 경험.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탁구라고 하는 이 종목 하나에서 최고의 경험을 맛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슬럼프를 다시 치고 올라가면 다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계단 모양이 되면서 플로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기회는 뭐라 그랬어요? 위너 이펙트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선생님들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A와 B의 차이를 나타내는 1점을 100점으로 놨을 때 40점은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40점에서 다시 또 10점. 우리 아까 100점 만점을 다시 봤으니까 10점은 그럼 뭘까요? 10점.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나 행복하려면 뭐 이런 뭐 감사도 중요하고 몰입도 중요하고 도전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 없으세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전 안 하시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새 도전하고 있는데 뭘까요? 퀴즈. 일주일에 한 번씩 도전하는 거. 저는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네, 복권을 사고 있어요. 복권이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10,000원씩 사거든요. 최근에 좀 샀어요. 그래서 제가 왜 최근에 샀냐면 한동안 안 하다가 복권을 왜 샀냐면 갑자기 삶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바디 프렌드를 샀거든요. 바디 프렌드를 이제 사면서 어, 제가 혼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이거 우리 남편이 이제 일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얘기도 안 하고 그 비싼 걸 덜커덕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걸 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해 샀어. 내가 이것도 못해? 그랬는데 제가 우리 남편이 저한테 화도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퉁명스럽게 나를 왜 샀는데 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냥 내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샀어 이러면 될 걸 그냥 말을 정말 퉁명스럽게 나를 위해 나를 위한 선물인데 내가 이것도 못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0년 됐고요. 우리 남편을 20살에 만났어요. 아유, 별 얘기 다 해요. 네, 우리 남편을 20살에, 제가 가끔 그래요. 20살에 우리과 남학생의 게임에 빠져서 같이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우리 남편을 만나서 20살에 만나서 결혼 생활 30년이니까 나이 계산하면 반칙. 네, 나이 벌써 이만큼 됐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살면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요, 미쳤었나 봐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 세상에 이 세월을 뭐 엄청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정말 지지고 볶고 궁상으로 사는데, 그래서 이제 복권을 사요. 사람들은 물어보면, 그래도 선생님, 행복하려면 우리가 건강한 것도 돈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 재벌 총수들 보니까 뭐 돈 많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갈 때 보니 또 나이 수는 따지지 않고 가대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행복하려면 돈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돈이 정말 중요하죠. 돈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자발성이 40%나 됐잖아요. 1점을 다시 100으로 놨을 때 1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점이라고 하는 건 상황이에요. 내가 어디 살고 있지? 저는 경산에 살아요. 저는 경산에 살고 있고 또 선생님들은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서울에 사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 또 부천에 사시는 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또 뭐 그냥 외곽에 사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거주지 내가 어디에 살고 있어? 땀 나가도 안경 자꾸 내려가요. 주변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많은 걸 물려주고 가셨냐? 우리 부모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물려주셨어요. 저는 일남육녀거든요. 일남육녀의 딸로 넷째 딸, 순서로 5번째인데요. 그 아들이 하나거든요. 딸이 6인데 우리 엄마가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도 배우신 분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식을 7을 낳으신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 낳기도 힘든데. 근데 7을 낳으셨는데 우리 엄마는 물려줄 게 없으시니까 본인이 가지신 게 없으시니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너희들이 능력이 되면 공부시키는 것까지는 한다. 능력이 안 돼서 너희들이 대학을 못 가면 그냥 고등학교까지 끝이다. 옛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제가 공부는 잘 못했는데 우찌우찌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대학까지는 시켜주셨는데 대학원 공부와 박사 공부를 할 때는 지원을 못 해주셨어요. 워낙 자식이 많으니까.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저희가 자식이 7인데 맨 위가 오빠거든요. 첫째가 오빠예요. 오빠 딸딸딸딸딸딸딸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아들이 맨 맞인데, 뭔 딸을 그렇게 많이 낳으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공부를 되게 석사 박사를 이제 힘들게 했는데, 부모님은 마음은 있으셨겠지만, 지원해 주실 수는 없어서, 뭐 여러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부모님의 어떤 갖고 계시는 뭐 상황, 경제적인 것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그래도 나를 그때그때 순간순간 행복하게 만드는 개인차의 10%의 일정 점수를 만들어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 주변 환경, 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 종교 이런 것들도 이 10점 안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나 돈인데요. 좀 전에 돈 말씀드렸잖아요. 돈 진짜 중요하죠. 저는요.
복권을 요새 10,000원씩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10,000원씩 사면 사실은 복권을 살 때 사람들이 1등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5,000원도 안 돼? 그 5,000원을 잃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나라를 잃은 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괜찮아. 5,000원을 잃었지만 순간 내가 그 복권을 사서 토요일 날 저녁 8시 한 몇 분쯤에 발표하는 그 순간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행복을 조금 만들어줘요. 5,000원을 내가 버렸다면 버린 거지만.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자동으로 쭉 뭐 1,000원 주세요, 5,000원 주세요 하면 한 장으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주택복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긁는 복권을 주로 했잖아요. 복권을 긁는 복권을 할 때 사람들이 1,000원어치 사가지고 나는 꼭 2등 돼야 돼. 이런 사람보다 아유 2등이라도 돼봤으면 좋겠다. 나는 뭐 1,000원이라도 돼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99.9%예요. 그럼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권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보면 왜 지금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무슨 이렇게 긁는 복권도 있잖아요. 근데 긁는 복권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긁을 때 쫙쫙쫙 이렇게 긁을 것 같죠? 그렇게 안 긁어요. 일단 위에 하나 긁어요. 근데 긁었는데 5억 이러면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딱 긁었는데 5,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 긁을 때 아주 신중합니다. 어? 어? 이렇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그 와중에 5,000원이 5억이었으면 실망감이 금방 오는데요. 5,000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순간적으로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있으면 더 낫겠죠. 없는 것보다. 저 지금 최고로 많이 맞아본 게 있는데요. 5만 원 맞았어요. 5만 원. 와,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5만 원을 다시 바꿨어요. 10장으로. 그랬더니 4장 맞았어요. 4장 맞은 걸 다시 바꿨어요. 꽝 됐어요. 그래도 아깝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그건 현금으로 바꿔야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뭐 5만 원이 5천 원으로 5만 원 됐다가 5만 원이 다시 꽝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5천 원 잃었거든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의 개인차 10%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행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24시간 내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순간적으로 잠깐 내가 어떤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그 5분, 10분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 근데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가야 사실 몸도 튼튼해져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일단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개인차 10%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100점에서 40점은 자발적인 행동들이었는데, 그리고 10점은 뭐 주변의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었고 돈과 같은 거였다면 40%는 뭐냐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선생님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 얼굴 안 보여주고 계신 신동주 선생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행복해지시려고? 저는 행복해지려고 요새 뱃살이 너무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걷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와, 뱃살이요. 한 번 찌니까 어마무시하게 쪄요. 사람들은 이제 제가 하체는 안 보이잖아요. 하체가 안 보이니까, 저 살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교수님들도, 나 살이 쪄서 너무 힘들어. 이러면, 교수님 살이 하나도 없는데. 살이 하나도 없다 있는 걸 목욕탕 같이 가봐야 알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또 다 이렇게 감춰놓은 살이 많아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4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건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함께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우리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더 돈독해지려면 사실 이런 사이버상보다는 직접이 훨씬 낫겠죠. 얼굴을 보고. 네, 사실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 화면이 아니라 같이 앉아 있다면 주거니 받거니 대화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고 제가 또 이런 또 잘하거든요. 같이 움직임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런데 사회적인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 선생님들과 저와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이 비교과 프로그램은 사실 배움의 즐거움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플러스를 주는 배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진 않았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움의 즐거움,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는 어떤 즐거움,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나의
40%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 지금 다시 이번에 똑같은 사람을 넣었어요. 똑같은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똑같은 사람 A와 B가 있어요. 쌍둥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A와 B는 뭐가 다르죠, 선생님들? 네, 얼굴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우리 이소연 선생님, A와 B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 항우르 선생님 얘기하셔야 된다. 네, 마이크 켜놔요, 항우르 선생님. 네, A와 B는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 칩시다. 그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선생님이 보실 때 A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표정일까라고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세요? 평소에 불만이 많은가 봐요. 불만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B는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뭘 보고? 네? 머리를 그림에서 어떤 부분에서 행복해 보이게 느끼셨어요? 웃는 모습이요. 음, 웃는 모습. 선생님, 큰일 났다. 선생님, 끝날 때까지 저랑 같이 대화를 주고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일 있나 봐. 라고 할 때는 눈과 입이 웃어요. 근데 눈 따로, 입 따로 웃을 수 없어요. 맞아요. 눈과 입이 동시에 웃어야 돼요. 그래서 입이 웃으면 눈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뭔가 이 A처럼 뭔가 불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입꼬리가 내려가요. 입꼬리가 내려가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눈과 입이 동시에 웃습니다. 그럼 어쩌면 A와 B는 이렇게 불만인 것처럼 보이고 좀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차이가 어쩌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불만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잘 형성해 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A와 B와 같은 표정 속에서 A와 같은 표정만 계속 짓는다면 선생님들 이런 손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자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응? 이런 손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이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에는 나의 인생이 들어있다. 내 얼굴에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내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런 손자나 이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Have no, have no. 나 가진 게 없어.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난 친구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일도 없어. 만족하지도 않아. 돈? 하나도 없지.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아. 나 맨날 아파. 관절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이고, 배목이야. 재미도 없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말이야, 난 여가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have no. 너 오늘 시간 있니? No. 야, 우리 저녁이나 먹자? No. 시간 없어. 우리 밥 먹자. 뭐 맛있는 거 먹자. 네가 살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부동하면서 본인의 삶이 마치 불행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게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좀 긍정화하고 경험의 방식의 변화를 바꾸려고 하는 회부의 작업이 필요하다. 회부의 작업이. 그래서 이제 삶의 목적을 바꿔보는 거예요. 회부하게. 회부하게 바꿔요. 어, 나는 일도 있어, 친구도 있어, 돈도 있고, 하면 잘 넘어가요. 네, 비전도 있고, 만족해. 나는 너무 만족하지. 에너지가 넘쳐. 재밌고,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난 여가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해부하다고 얘기해요. 해부라는 건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부 너,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해부,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해부와 해부 노의 차이는 노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고향이 오늘 잠깐 강의하면서 제 이력을 너무 많이 얘기하네요. 제 고향이 강원도예요. 네,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이제 중고등학교를 어린 시절을 춘천에서 보냈고요. 태어나긴 영동 지방에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오래 또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상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저 어디 말이야? 이러실 거고요.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은 어머 서울 말이야 이렇게 하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 강원도 얘기를 왜 했냐면 너무 삶이 고단하잖아요. 아까 제가 자식이 7이나 되고 대학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줄줄이 있고 아침에 본인이 도시락 7개를 싸면서 본인 도시락까지 싸야 되니까 9개, 10개를 싸야 되고 그러면서 맨날 삶이 고단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 때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미 떼가리가 하나도 없다. 아유, 재미 떼가리가 없다. 왜 재미를 우리가 대가리라는 말은 생선 같은 거에 머리를 얘기할 때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왜 재미 떼가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강훈희 선생님. 맛이, 맛이 없어서 그랬나요?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삶이 살이? 피곤하거나 삶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 아,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밌대가리가 없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대가리는 생선의 가장 위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아도 선조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회부하게 만드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는 거. 삶이 재미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삶이 해부해야, 다시 말해서 재밌고 해부해야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종교 있으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충만해. 삶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은혜가 충만해. 풍요로워. 넘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때가리가 없어. 라고 했던 건 나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삶의 목적을 이렇게 재밌고 일도 많고 뭐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 자, 이렇게 뭐 여가도 있어. 나 뭐 건강해. 나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 넘치려고 애쓰고 있고 항상 목표를 가져.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딸 거고 원예 관련 자격증도 딸 거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삶이 너무 만족한 거예요. 만족하니까 어때? 재밌어. 재밌대가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재밌대가리가 있는 거예요. 상위의 개념. 이렇지 않았을까? 내가 사실 우리 엄마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아, 어른들은 참 지혜롭구나. 삶이 선생님이구나. 삶 속에서 재미라고 하는 게 나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상위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자, 재밌어야 우리 오늘 주제인 삶도 뭐 건강도 톡톡해지고 몸도 톡톡해지고 정신도 톡톡해지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 해부하는 삶의 목적을 해부하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부하려면. 자, 해부하려면 우리 아까 40%가 뭐였냐면 관계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함께 느껴야 돼. 함께. 함께 느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함께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대면으로 함께 느끼는 게 아니라 좀 덜하죠,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들의 표정도 일일이 보시고 선생님들은 화면으로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서 저희 주름살도 보시고 주근깨도 보시고 여기 뭐가 나가지고 제가 막 긁었더니 상처가 난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해부하려면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셔. 내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함께 느끼는 겁니다. 함께 느끼는 거. 자, 함께 느끼는 거. 아, 함께 느낄 수 없지만 제가 혼자 해볼게요. 선생님들 하면 터신 선생님들은 양손 좀 올려봐요. 네, 양손, 양손, 양손. 털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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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밑에서 털어봐요. 네, 우리 하울 쌤이 상부려야 되겠어요. 네, 밖에서 한번 털어봐요. 하울 쌤내 커피라도 한 잔 써야겠어. 네, 안에서 한번 털어봐요. 네, 네, 네. 자, 됐어요. 자, 실제로 있잖아요. 함께 느낀다는 건 가만히 있으면 함께 못 느껴요. 가만히 어떻게 함께 느껴요? 뭐 스킨십이 일어나지 않아도 같이 눈도 마주쳐야 되고요. 같이 몸도 움직여야 되고요. 상대방의 몸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막 웃음도 한번 같이 한번 빵 한번 터져봐야 되고요. 사실 이거 게임하려고 했는데 게임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함께 느끼는 거. 내가 어떻게 함께 느낄까?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어떻게 함께 느낄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하고 무엇을 통해 함께 느끼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제 그 사무실에 출근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아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함께 느낀다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시작해요. 말과 행동. 그래서 들어갈 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뭔가 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오버하긴 했지만 목소리 톤을 한 톤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이랬다가 어떤 날은 좋은 아침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아침 이거 하고 손을 흔들면서 좋은 아침 이거하고 달라요. 왜냐? 좋은 아침 이런 눈의 표정, 그러니까 표정이 눈에도 생기가 없이 들어가지만 좋은 아침을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듦과 동시에 눈동자에 힘이 생깁니다. 좋은 아침 입꼬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함께 느낀다는 건 어떤 걸까? 내가 누구와 함께 느낄까? 오늘은 남편과 함께, 아이와 함께, 오늘은 또 동료와 함께. 내가 함께, 함께 느낀다는 건 공유하는 걸 많이 가지라는 거거든요. 공유하지 않는 건 중독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유해라. 어떤 것이든 공유하는데, 물론 뭐 내 사생활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공유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타임을 늘려가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재미 말씀드렸잖아요. 재미가 엄청난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들 보고 제가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멋쩍잖아요. 화면 앞에서. 저는 얼마나 멋쩍겠어요. 제 연구실인데 지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손을 들면서 멋쩍으면서 미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에 방에 같은 분들이 여러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재미는 사소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머리 색깔이 좀 바뀐 걸 보면 염색했네. 너무 이쁘네. 이래지면 훨씬 더 같이 공유하는 게 많아지고요. 근데 머릿속으로 공급은 얼마 안 되면서 뭐 염색을 저렇게 비싼 거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같이 공유할 수 없어요. 응?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대요. 오랜만에 길을 가다가 정말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다 막 하는데 그래 너무 반갑다 그래 우리 연락하고 지내서 어떻게 지냈니 뭐 전화번호 교환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서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행색이 좋았던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옷에 막 얼굴도 뭐 주름기도 하나 없고 막 탱탱하고 그래요. 딱 돌아서면서 속으로 생각해. 아유 학교 다닐 땐 부지리 공상으로 공부도 못하더니 남편 잘 만났나? 이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연락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반가우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동성일 때는 동성일 때는 스킨십을 해요. 막 손도 확 잡고 이성일 땐 조심스러우니까 잘 안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다시 관계를 맺어야겠다. 우리가 오랜 몇십 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잘 지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은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관계가 무엇을 만들어요? 행복을 만드는 작은 요인이라고요. 점 같은 것. 그래서 재미는 사소한 것에 있으니까 사소한 것들 선생님들 오늘 이 시간 저랑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화면 속에서 혼자 떠들면서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아시죠? 제가 실제로 앞에 사람들이 쫙 많잖아요. 진짜 선생님들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우리 실제로 한번 만나요. 아셨죠? 네.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님 어디 사세요? 저 경남 진주요. 진주. 진주 뭐 네, 별로 안 멀잖아. 네, 네. 진주 찾아갈게요. 네, 꽃집 주소 보내세요. 네. 네, 자, 재미는 사소한 것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어떤 실력과 사회적인 난이도를 정말 적절하게 잘 맞춰가야 내가 기량이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고, 과대평가해도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잘 찾아라. 그 다음엔요, 즐거운 리추얼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추얼은 뭐냐면, 종교의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원시 시대에는 그 비가 오게 해달라고 종교의식을 하고, 뭐 해가 뜨게 해주세요 종교의식을 하고, 농사를 거둬들여서 종교의식을 하고, 뭐 전쟁을 할 때도 종교처럼 해요. 그래서 축제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이제 사무실 딱 들어오면서 이 청소 언제 해? 이러지 마시고 이야 나의 공간에 왔네 라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주문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의 주문을 만들면 즐거운 리추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들의 주문을 만드시는 걸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세요. 근데 공부는 책으로 공부하는 공부 말고요. 저랑 이렇게 만나서 특강을 들으시는 것도 공부고요. 선생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공부고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실천하라는 얘기거든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실천 안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나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실천 안 하고 내가 먼저 연락 안 하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면 만나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나의 삶의 맥락을 바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감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들 얼굴을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마이크는 켜주셔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는 켜주세요, 선생님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어떤 상황에 그래 이거 어때? 좋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소리만 하면 어색하니까 한우리 쌤밖에 없어 어떡해. 신동주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지려주 선생님도 소리만 좀 켜주면 안 돼요? 어, 진짜 땡큐 땡큐 땡큐. 우리 김정희 교수님도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감탄을 해야 돼. 감탄. 다 같이 시작. 아이 소리가 너무 약해. 소리가 너무 약해. 감탄을 하는 건 정말 막 단전에서부터 막 우러나야 돼. 근데 그냥 소리만 하잖아요, 선생님들. 쑥스러워요. 혼자 계셔도. 저도 지금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연구실에서. 그래도 일단 있죠. 머리를 한번 흔들어줘. 이렇게 한번. 시작. 신동주 선생님. 신동주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이 캬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신동주 선생님 사모님이 여보 나 오늘 이걸 했는데 어때요? 음식 어때요? 이렇게 물었는데 맛있네. 이러면 감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신동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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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선생님 소리 안 들려. 캬. 네. 그런 웃음 괜찮습니다. 자, 우리 황원우 선생님 차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거 김정미 교수님 차 한번 해주세요. 자, 온몸을 털면서 어, 어색하죠. 어색한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걸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우리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많이 웃으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건데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좋네, 그래, 잘했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하고 한번 들이마셔. 그게 안 되면 일단 들이마시는 거야. 너무 좋아. 이런 거야. 이런 거. 막 몸을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얘 되게 좋은 사람인가 봐. 나 얘 몰랐는데 너무 괜찮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괜찮은 애인가 봐.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거 괜찮은가 봐. 이렇게 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온몸을 털었다.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그 40%를 만들어 간다는 건 함께 느끼고 재미라고 하는 어떤 사소한 것들을 자꾸 축적해가고 아이덴티티를 찾고 리추얼을 만들고 공부하고 맥락을 바꾸고 제일 중요한 거 감탄합니다. 제가 지금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 우리 한국복지사회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나이 들어서 만나니까 같이 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잖아요. 삶이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감탄을 하시고 리추얼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려면 일단 의미도 공유하시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뭐 격려하거나 요새는 이제 스킨십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 많지만 상황을 잘 적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도 같이 격려하는 어떤 의미, 그다음에 박수 치는 것도 의미잖아요. 박수도 쳐주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손도 잡고 악수도 한번 해주고 앞각과 통각도 함께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 애가 이번에 군대 갔어. 우리 애가 이렇게 됐는데 너는 그때 애 군대 보냈을 때 어땠니? 라고 정서도 표현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함께 보면서 관점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40% 중에 주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일단 핸드 컨택트 우리 악수하잖아요. 이제 선거철이 되면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기 또 정치하시는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 잘 몰라.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모르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와가지고 손을 딱 잡는데 손이 막 으스러져 막 이렇게 악수를 해요. 그러면 그 왜 그렇게 깊숙이 손을 넣으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냐. 근데 반면에 남자분과 여자분이 속에 이렇게 뭐 누구십니다 누구십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라 그러면 끝에다 갖다 대고 안녕하세요 이래요. 사람들은 악수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요. 깊숙이 뭔가를 탁 힘을 줘서 악수를 하면,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을 갖고 있구나.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 끝에다 갖다 이렇게 되고, 아, 나를 불편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 컨택트.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핸드 컨택트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공감하고 있고, 같이 느끼고 있고, 같이 하려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그런 단계. 두 번째, 눈을 마주쳐 주는 관계, 아이 컨택트. 내가 너와 정서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조율하면서 너의 문제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너의 문제점을 내가 같이 공유하면서 치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나와 너,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 함께 보는 어떤 관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 컨택트. 함께 보면서 상대의 관점으로 보면서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같이 관계를 조율해 나가면 그 40%를 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뭐라고 읽어요, 선생님? 이게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네. 말 안 하시면 잡아가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나오시오. 네네네. 지금 happiness is 네, Happiness, happiness, happiness is now here. 네, happiness is now here. 아, 위에는 happiness is now here를 No, 붙여놓으니까 이거 붙여놓은 거를 다시 no, 띄워놓으니까 no here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띄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happiness is now here. 어디에다 갖다가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뜻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 없어. 그런데 행복은 지금 있어 여기에. 똑같은 스페링인데 똑같은 스페링인데 스페링을 어디다 갖다 붙였느냐에 따라서 no가 되고 now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appiness is no here. happiness is 틀렸구나. happiness is now here.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재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재밌어서 내가 행복해지지? 라는 걸 볼 때 대부분 즐거움도 높고 의미도 높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즐거움도 높고 의미도 높은 건 뭐냐? 함께 엑서사이즈, 운동도 하고, 함께 플레이하고, 함께 종교활동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요리도 하고, 함께 아이들도 케어하고, 쇼핑도 함께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즐거움도 높고 의미가 높은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본능을 깨우게 해요. 너 말이야, 너 좋은 사람이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너무 좋잖아. 그러면 네 마음속에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지만 너 본능을 깨워. 너 원래 50점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왜 네가 49점이라고 생각해? 너 50점이야. 어쩌면 51점이야. 사람이 50점씩 갖고 태어난다면 너는 이미 그걸 차고 넘치 갖고 났는데 네 스스로가 너를 1점을 깎는 거야. 그래서 본능을 먼저 깨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즐거운 리추얼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뭘까? 내 삶의 재미, 대가리, 머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뭘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재미를 찾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자, 재밌어서 즐거워요? 즐거워서 재밌어요? 기련준 선생님, 재밌어서 즐거워요? 즐거워서 재밌어요? 어, 뭐라고요, 선생님? 기련준 선생님? 재밌어서? 네, 재밌어서 즐거워요? 네, 네, 재밌어서 즐거운 거예요. 자, 즐거움이 재미보다, 재미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재밌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막 하는 사람들이 봤대요. 100만 관객이 봤대요. 근데 난 아직 못 봤어. 그래서 그 영화 구경을 하고 온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 영화 즐거웠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야, 그 영화 어때?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재밌어?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나 관심 있어.
나 이거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까? 라고 하는 걸 찾는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던 나도 모르는 찾는 그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를 보고 왔더니 뭔가 마음이 푸석해지고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서 즐거운 경험을 한 거예요. 즐거운 경험을 했던 것이 자꾸 축적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행복을 추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건, 자, 행복을 추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건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만든 부제목. 해피 리스타트, 행복을 훈련하라.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건 단서들을 찾는 건데요. 재미라는 단서가 찾아져야 즐거울 수 있고, 재미라는 단서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즐거워지면 그 즐거움 때문에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과 의미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나의 삶, 나의 라이프, 이걸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해부하는 것. 내가 have no가 아니라 해부하는 것. 외적인 조건을 삶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 나의 경험의 방식을 바꾸는 것들, 즐거움과 의미를 숙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질적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고 지속 가능한 그 정서를 공유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시작은 재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하려 같은 포인트가 재미거든요. 이 재미 때문에 몸 톡톡, 건강 톡톡, 마음 톡톡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미, 질적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서를 공유하는 것, 재미. 나 혼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지만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의 재미가 훨씬 나를 그 공감하는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험의 방식을 변화시키는데요. 적극적으로 먼저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편견과 환상을 깨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아, 내가 가끔 힘들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 때문에 내가 힘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과 환상을 내가 먼저 스스로 깨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풍요로움은 돈이 아니고 내 삶의 풍요로움은 집이 아니고 내 삶에 물론 중요하죠.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저도 돈 중요하게 조건도 사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하지만 내 삶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나만 아는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먼저 이 재미라고 하는 단서는 어떻게 찾아지느냐.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호이징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아건,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라고 하는 이런 규칙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재미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그 단서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실제로 아이들 보면, 우리 삶은 경쟁이 있거든요. 어떤 형태의 경쟁이든. 선생님 가게 옆에 꽃집이 또 있다면 그 집하고도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꽃을 쌌을 때 내가 싼 꽃보다 옆집 꽃이 더 안 이쁘면 괜히 뿌듯하고 내가 이긴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악원이라고 하는 건 경쟁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아이 때 가위바위보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자고 가위바위보를 하는지 얘기를 안 해도 아이들은 가위바위보 그 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잖아요. 자, 가위바위보 봅시다. 이러면 뭘 거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자,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경쟁이라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경쟁은 철저하게 계산 속에서 경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플로우를 주는 활동, 경쟁적인 활동, 나를 찾는 활동, 관계를 갖는 활동, 나의 본능의 핵심, 그 재미의 중심에 경쟁이 있구나. 그 경쟁이라는 건 나와 혼자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저 두 번째 다리 밑에까지 10분 만에 걸을 거예요. 내일은 저기까지 9분 만에 걸을 거야. 이것도 나와의 경쟁이기도 한데, 가능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자, 아래한데요. 모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집에 애들 키울 때 연년생이거든요. 애기만한 인형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아이가 이름이 정영이에요. 인형 이름이. 지금도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 입술도 파랗고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아직 꼬질꼬질해요. 빨아도 안 없어져요. 때가. 그런 인형이 아직도 우리 딸내미 그 침대 옆에 있거든요.
지 오빠와 지의 이름의 첫 자식을 따서 정영이에요. 인형 이름이. 이제 셋째입니다. 제 셋째인데 어렸을 때 그 인형을 이렇게 진짜 안으면 정말 애기 같아요. 이렇게 딱 안고 젖병을 입에다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개 딱 꽂으면 그리고 온을 딱 넣으면요 인형이 우유를 먹습니다. 이렇게 우유 소리를 내요. 그러다가 젖병을 이렇게 오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울어요. 이러면 우리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딸이 이제 젖병을 탁 내려놓고 우는 아이를 안 울게 하려면 전원을 오프하면 되거든요. 자기도 알지만 오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탁 감고 앉아가지고 달래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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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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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콱 쳐다봐요. 안 놓쳐? 안 놓쳐? 이러면서 아이를 때립니다. 엉덩이를 툭 때리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요? 나구나. 엄마의 모습이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모방을 하면서 그 모방 자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갖게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게 왠지 유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방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관계를 형성해가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려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모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먼저 앞서가고 있다면 그걸 따라가는 방법도 모방이에요. 모방이고 또 그 사람이 했던 방법대로 우리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식도 공유하고 하잖아요. 모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모방이 꼭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플로우를 해줄 수 있는 몰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운과 같은 게 있어요. 나의 삶은 운이 다 차지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죠. 뭔가 잘 안 이루어지면 나는 지질이 굉장히 운도 없어 이러는데 저도 가끔 그런 말 해요. 그렇지만 운이라고 하는 건 노력하지 않으면 운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만드시려면 나의 본능을 먼저 끄집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운과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향기와 같은 건데요. 어지럼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에서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적이 있는데 방에서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쓰면 어지러우니까 푹 쓸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러죠. 아이고 어지럽다 어지럽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해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어지러운 게 먼저예요. 그렇게 푹 쓰러졌을 때 내 마음이 어땠다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나를 만들어가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조금 어린 아이였을 때의 나의 마음, 그 본능은 나는 어땠지? 라는 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의 단서들이 있는데요. 그 단서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두 번째가 관계고요. 세 번째가 환경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서인 움직임인데요. 행복을 훈련하는데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행동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도전을 즐기셔야 돼요. 도전을 즐기셔야 돼요. 저는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이 낮 시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변화하고 도전을 즐기는 게 1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해피 리스타트, 행복을 훈련하는 첫 단계의 단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재미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재미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으로 변화하고 도전을 즐기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남들 노래하고 있는데 노래방에 가가지고요. 이게 우리 오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이 조금 깊긴 했는데 예전에는 왜 꼭 2차로 노래방 갔잖아요. 그 노래방 갈 때 야 우리 2차 노래방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안 돼 오늘 일찍 가야 돼. 오늘 우리 엄마 일찍 오라 그랬어. 우리 애가 일찍 오라 그랬어. 막 이래요. 아 조금만 있다가 그러면 따라 들어가서 조금만 있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노래방의 끄트머리에 엉덩이 반만 걸치고 앉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튀어나가려고. 앉아있다가 남들 노래 부르면 박수를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고 있다가 노래가 더럽게 못하네. 이러면서 박수만 치고 있어요. 자, 박수 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툭 치면서 아야 너도 노래 한 곡 해. 이러면 아니야 나 못해. 아니 한 곡 해. 이러면 그럼 한 곡만 하고 갈게. 이러고는 노래 틀어놓고 막 부르다가 앉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가방이 내 무릎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의자 위에 있습니다. 의자 위에 있다가 남들이 노래하면 나는 이미 노래 한 곡이 끝났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남들 노래할 때 처음에는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속으로 아유 진짜 노래는 기지도 못하네 막 이랬는데 내가 노래 한 곡 부르고 앉고 나면 박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제가 이거 예를 들었지만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이 내가 노래방에서 1시간을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이 화면이 나중에 또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얼굴도 가려드리고 하긴 할 거지만 얼굴을 본다고 살이 좀 꼬았겠죠. 그래서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단서 1번. 단서 1번입니다. 자,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단서 1번. 이걸 자, 그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단서 1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감이에요. 그 자유감을 다른 말로 자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발이시잖아요. 학교에서 문자 가서 URL 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감, 자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한테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한 대안이 많아? 대안이 한 개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저기 놀이동산 갈 건데 놀이동산에 그 말 타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회전목마 하고 하여튼 뭐 한 세 개밖에 없어. 어떤 곳에는 10개가 있어. 니네 어디 갈래? 이러면 다 10개 있는 데 갈다 그러겠죠. 음, 마찬가지로 내가 자유롭다고 느끼고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대안이 많아. 대안이 많아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나의 경험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첫 번째 대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걷기로 했어요. 걷는 거 말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헬스장이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대부분이 그 헬스장을 가보기 전에 그래요. 아, 저 헬스장도 별로지 않을까? 저 집밖에 없어서 무슨 경쟁력도 없고 가보지도 않고 결정해.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헬스장이 너무 많아. 그러면 대안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집은 2만 5천 원이고 어떤 집은 5만 원이야. 나 너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시설을 선택할까? 돈을 선택할까? 싼 걸 선택할까? 대안이 많아요. 그다음에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지금처럼 2시부터 4시까지인가 이렇게 제약을 주면 사실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할 일이 없었는데 꼭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 시간에. 그래서 제약을 좀 줄이는 것, 규범과 의무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규범과 의무 우리 왜 요즘은 이제 교복 뭐 많이 안 입지만 교복 입을 때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교복 입고 와라 이러면 교복 입고 오면서 가방 속에는 사복이 그득하죠. 그리고 몇 시부터 너희들 저기 놀다가 몇 시까지 여기 모여? 그러면 여자아이들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갑니다. 옷 갈아입어. 그래서 내가 우리는 봐도 알잖아요. 아, 제 중학교 2학년이네, 고등학교 3학년이네. 뭐 이렇게 화장 아무리 해도 다 알잖아요, 어른들은. 그런데 자기들은 생각하죠. 나 지금 고등학생 아니야. 나 사복 입었는데, 화장했는데, 귀걸이도 했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영혼의 핵심 에너지, 이 자유감 같은 거, 그러니까 자발이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옮기는 두 번째는 유능감이에요. 유능감이라는 건 누가 판단하는? 내가 판단. 사람들이 옆에서, 오, 야, 너무 잘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느낄 때 잘하고 있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스키를 타러 가서 나 초급자 코스에 타야 될 사람이 중급자 코스에서 타면 넘어질 확률이 많겠죠. 초급자에서 충분히 하고 나면 한 번도 안 타본 내 친구가 와서 그래. 야, 너 너무 잘한다. 나 오늘 처음 타봤는데. 초급자에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내려왔더니, 야, 너 언제 타봤어? 나 좀 가르쳐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중급으로 확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막 뿜뿜해요. 그래서 유능감이라고 하는 건 성과나 목표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기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세운 목표를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안의 능력을 200% 끌어주는 힘,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능력의 성장을 믿고 회복 탄력성을 믿고 내재적인 나의 마음을 믿고 나의 끈기를 믿고 이렇게 가면 행동으로 변화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엘버트 메레비언이라는 사람이 이건 넘어갈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재미라는 단서를 찾으려면 시각, 청각, 언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뭐 만져보고 이런 촉각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각이 55%, 그 다음에 청각이 38%, 언어적인 부분이 7%.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요새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누군가 마주치면 잘 몰라도 같은 주민이다 생각하고 인사하잖아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을 돌리면 괜히 엘리베이터에서 그 내려오는 한 30초가 얼마나 쑥스럽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각적인 거, 소리, 언어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단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지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갑자기 쿵짝쿵짝쿵짝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이러면 뭐해? 이러지 않고 뭐야? 이러고 적극적으로 자세가 앞으로 가죠. 그리고 또 내가 그걸 막 훑고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 어떤 나의 어떤 흐름을 재미라는 단서를 찾고 행복이라는 걸 만들어 가려면 가능하면 시각과 청각과 언어적인 것, 촉각적인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에너지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단서 두 번째. 행복을 훈련하는데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인데 신사회적인 습관, 기꺼이 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것이 나를 행복을 만들어주는 단서가 된다. 기꺼이 한다는 것은 관계에 있다. 반복되는 얘기죠.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조율하는 겁니다. 하트가 뛰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어. 하트가, 이게 모든 사람의 하트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내가 혹시 나의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까? 어떻게 폭풍처럼 나의 심장을 뛰게 할까? 이런 것들이 나를 재미라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그래요. 체육복 안 입고 오면 벌점 주고 벌 주고 그랬잖아요. 왜냐? 복장이 5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골프를 치면 골프웨어를,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웨어를, 조깅을 하면 조깅웨어를. 그래야 자기가 잘 표현돼서 즐거워요. 야,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러닝을 하고 있는데, 걷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랜드로버 같은 운동화에 신발에 그 약간 저기 그 기지바지 같은 거 이런 걸 입고 그러면 나도 운동하고 있다는 느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할 때는 운동하는 복장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모, 음, 음. 능력의 가치, 성격, 사회 경제적인 지위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야 행동으로 옮길 때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뭐 엄청 뭐 고가의 옷을 입어라, 고가의 장비를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 표현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인교리감과 고독감,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볼링 같은 거 보세요. 볼링은 같이 하지만 혼자 하잖아요. 혼자 결정하고. 그러니까 가끔은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을 즐기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은요, 전염됩니다. 행복은 전염되는데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면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가 상승하고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0% 상승하고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6%가 상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행복하다는 건 내가 행복하면 요즘은 또 이제 가정의 중심은 엄마다 보니까 엄마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고 아빠가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해요. 그러면 이 애가 나가서 자기 친구들도 행복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의 기분을 살피죠. 그래서 엄마가 기분 좋으면 그날 저녁이 되게 행복하잖아요.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남편도 눈치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가끔 저보고 엄마야 이렇게 불러요. 내가 왜 당신 엄마야? 당신을 낳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또 웃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가끔은 이래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을 내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손 내밀어 자 가위바위보 이러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겨야 돼 져야 돼를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졌어. 이긴 사람이 커피 사와. 근데 내가 졌어도 얘기 안 했어. 그럼 진 사람이 커피 사와. 근데 그걸 들어줄 때가 있고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들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왜 가끔 안 들어주나 모르겠어요. 이 남자가. 어쨌든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미라고 하는 단서는 가급적이면 뭐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 함께 누리는 곳에서 좀 단서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하기 위해선 소프트 하시고 스마일 하시고 스피치 하시고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것이든 조금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멋있게 말하고 맛있게 말하고 예를 들어서 눈이 좀 작아요. 그러면 눈이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눈이 왜 이렇게 쪽지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야 배 봐라 이러지 마시고 야 웃겨 말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굳이 말한다면 네. 그리고 약간 얼굴이 통통해요. 야 얼굴이 빵떡이야 이러지 마시고 얼굴 너무 너무 통통해 이쁘다 뭐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나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퀴즈. 246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뭘까요? 246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뭘까요? 8? 246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다죠, 뭐. 우리 창의적이지 않아.
네, 다예요, 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만든 건데. 네. 그리고 자,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비포는 뭐고 애프터는 뭐예요? 비포는 신동주 선생님, 비포는 뭐고 애프터는 뭐예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답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비포는 어, 다이어트 전, 애프터는 다이어트 후. 그렇게 보이나요? 요렇게 배. 다이어트 전, 요렇게 다이어트 후. 이건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건 이거야. 달의 뒤편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래서 동조심이 내가 어떤 유행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문화를 선도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굉장히 몰입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급격하게 문화를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관심 갖고 가져보는 건 좋은 거다. 그래서 동조심리, 문화선, 선도적인 동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밴드웨건 효과는 원래 미국에서 그 옛날에 이제 이런 뭐 TV나 이런 언론 노출이 안 되고 할 때 선거 운동을 할 때 자기를 선거하는 방식이 없잖아요. 운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서커스단의 단장이었던 사람이 그 대통령을 테일러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를 여기 밴드 여기다가 그러니까 마차예요 밴드가 그 마차에다 태우고 앞에서 나팔을 막 불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마차를 확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선거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그 테일러가 대통령이 됐어요. 실제. 그래서 그게 이제 밴드 외건 효과인데 이제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 모르면 좀 뒤처진다고 느껴지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공부하라는 여러 가지 의미의 공부가 있는데 본인을 좀 가꾸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문화 선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게 한꺼번에 다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고르게 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 단서예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주제를 정해보는 거예요. 자, 환경이 마음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그 장호라는 곳이에요. 울지를 지나서 삼척을 가다 보면 장호라는 바닷가가 있고요. 그 장호 바닷가에서 여기서 카약을 타요. 그러니까 밑에 투명하게 뚫린 카약을 타는데 꼭 외국 같죠.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일부러 넣었는데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울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그럼 저는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도 않죠. 이런 단서들을 조금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넣으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나를 편리하게 만드느냐, 자연적인 요소나 이런 공간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단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계속 지금 시간을 보면서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있죠? 자, where is the third place? 선생님들만의 세 번째 공간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공간은 집이고요. 두 번째 공간은 직장이거나 학교이거나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이 직접 눈에 보이는 공간일 수도 있고 나만이 아는 밖에 어떤 일정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지만 내 마음속엔 내 마음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 where is the third place?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내가 운동하면서 공원 한쪽에 나만이 앉아서 잠시 쉴 수 있는 벤치? 이것도 나만의 공간. 나는 꼭 걷다가 45분쯤이 되면 요 벤치 앞을 지날 거고 이 벤치는 항상 나만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꽃과 대면했을 때 이 꽃집에서 주는 그 향기가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선생님 직장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where is the third place?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훈련한다는 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 번째, 행동으로 변화해라. 도전하고 성공해라. 근데 도전 잘 못하잖아요. 항상 도전하면 지쳐요, 선생님들. 그 도전하는 걸 단계를 정해놓고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성공을 맛보면 조금 단계를 올리고 그래서 행동으로 변화하고 두 번째 친사회적인 습관 기꺼이 해라.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해줄 수 있는 거면 기꺼이. 정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누군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라. 100%다 해줄 수는 없지만. 세 번째, 풍성한 나의 삶의 주제를 정해라. 그래서 행복을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행동으로 변화하고 친사회적인 습관,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을 훈련하게 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 행복을 훈련한다는 것은 오늘 학교에서 정해주셨던 주제, 제가 정한 주제는 아니었거든요. 몸 톡톡, 마음 톡톡, 건강 톡톡. 네, 그러니까 뭔가 톡톡하게, 알차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줄 수 있는 전도사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자격증을 잠깐 소개를 드린다고 했는데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과는, 저는 생활체육복지학과 교수잖아요. 저희 과는 이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이 과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증이고요. 2급 자격증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증에는 4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4개의 자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종목이 있고요. 시험은 요 노인, 유소년, 장애인은 필수가 하나 있고요. 2급은 선택 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합니다.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하시기에 결코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연령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연령대는 또 대체로 좀 높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를 따시면서 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노인 관련 쪽에서 일했을 때 반드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선택 과목에 보시면 7과목이 있어요. 스포츠 심리, 운동 생리, 스포츠 사회학, 역학, 교육학, 윤리, 한국체육사가 저희 과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소년과 장애인, 노인을 보실 분들은 유소년은 유아체육론, 장애인은 특수체육론, 노인은 노인체육론 한 과목을 필수로 보시고요. 밑에 선택 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은 선택 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70점 이상 득점하시면 되는데 40점 미만이면 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려운 과목을 내가 45점을 맞았다면 조금 쉬운 과목에서 한 90점 맞아주시면 가만히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 실기 구술 과목이 70점 이상 득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이론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뭐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선생님들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종목은 정말 많은데요. 이게 장애인만 빼고 나머지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대략 한 60개 정도의 종목이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운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특기가 없으시다면 금방 하실 수는 없어요. 금방 하실 수는 없는데 그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레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 노인분들이 지금 많이 하시는 거죠. 이런 종목들, 지금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만 레크리에이션은 일단 성향적인 부분이 조금 되신다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단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학생들은 레크리에이션으로 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은 한 60여 가지 된다는 거 이렇게 안내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필기가 되면 어떤 종목이든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실기를 보는데요. 이렇게 진행 기술, 게임 기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확 진행하고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기본, 음성, 발음, 언어 구사 능력, 진행 기술을 보고요. 그리고 운영 기술, 게임, 율동, 댄스, 운영 기술을 봅니다. 이건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고, 제가 우리 학생들, 우리 뭐 사이버 대학이니까 이제 우리 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줌으로도 제가 연습시켜드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학교 오셔서도 연습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잘 하시는 분들은 한 6시간 정도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한 6시간, 8시간 정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험 제도를 잠깐 또 우리 과 학생들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국가 자격증이니까 과목 기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마무리. 지금 이제 100세 사회잖아요.
우리는 평생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가정과 생활을 평생 동안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시계가 확장이 되었고 지금 제가 나라가 나이를 2살 깎아줘가지고 지금 50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저도 깎아주기 전엔 60이거든요, 나이가. 네, 나이가 60인데 인생 시계가 이만큼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시계가 확장이 됐고 사회적인 역할이 예전에는 50대만 돼도 우리 어렸을 때 50대만 돼도 할머니처럼 느껴졌고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60이 돼도 은퇴하고 나서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관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은퇴 개념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국가 자격증 사회복지사 무시험으로 받으시지만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시험 공부 조금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험이라서 국가 자격증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따시면 좋겠다고 이제 안내해 주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사회의 기준이 만들어지면 내가 그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도 또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리추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리추얼이 필요하고 앙코르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 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목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훈련한다, 해피 리스타트한다 라고 하는 건 항상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행복의 순간을 내가 하루에 오늘은 5분, 내일은 10분 만들다 보면 최소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단서를 찾아라. 그 단서는 어디에 있냐? 재미에 있다. 재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드냐? 행동으로 해야 되고 기꺼이 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요. 즐거움이고, 감사고, 관심이고, 영감이며, 경외감이고, 고요함이고, 유쾌함이고, 희망이고, 자부심인데, 이걸 통틀어 무엇이라고 하냐? 행복이라고. 행복. 이렇게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행복을 리스타트하라. 행복은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 Happiness is now here.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어요? 섭섭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여러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다른 어떤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제가 아주 짧게 이제 한 2, 3분 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일하시면서 또 긴 시간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랑 했던 지금 한 1시간 40분 조금 안 되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정말요?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다른 또 얘기들 이거 지금 오늘은 제가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달려 있어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서 즐거워야 돼요. 그 즐겁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하시고 기꺼이 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드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실천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화면상에서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조금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얼굴 좀 봅시다. 마지막으로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송성미 선생님 괜찮으셨어요? 송성미 선생님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자, 우리 강지혜 선생님, 이소연 선생님, 그리고 또 이름 밝히지 않으신 많은 선생님들, 김수현 선생님, 황운우 선생님 특히 오늘 또 대답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해요. 진주. 감사합니다. 시간을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저는 경산에 학교에 항상 웬만하면 학교에 있고요. 오늘은 제 연구실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실기를 준비하는 시간들도 함께 우리 학생들 이제 저희과 예를 들면 그 실기를 다 보시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만 제가 이제 공지하고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3, 4분 정도가 항상 시험 보시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 응시하신 거, 공부하시겠다 해놓고, 공부도 안 하셔가지고 시험 안 보시는 분들도 한 3, 4분 나오시고요. 시험은,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시험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필기가 4월 말쯤에 있고, 실기가 6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연수를 받는데, 그 시험을 하루에 2시간씩, 3주만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루에 2시간씩 3주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하시면 대체로 시험 보시고 떨어지시는 분은 한 분 이렇게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도 뭐 괜찮게 나오고 물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이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행복이 여기 있는지 강의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죠? 냉장고 속에 나눴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얼굴도 보여주시고 기련진 선생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